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배분 전략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 영어로는 asset allocation. 이 자산 배분 전략의 강력함을 사실은 대부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사실은 거래를 줄이는 일이고, 사실은 증권사나 트레이딩을 사실은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황산업 주식을 소개하고 또 셀사이드에서 일반 개미들에게 주식을 추천하고 팔고 또 매수 매도하고 이렇게 거래를 일으키는 것, 이런 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들이 부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미디어리들, 브로커들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들이나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에서는 사실 강조하면 할수록 사실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잘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강력함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을 함께 갖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익률은 유지를 하면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쪽을 자산 배분의 정도라고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자산을 나눠서 갖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이제 배분의 정도라고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주식만 몰빵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도 하고 가상자산도 갖고 있고 다양하게 서로 상관관계가 역으로 가는 그런 자산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갈수록 이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은 사실은 제 생각엔 한 요렇게 될 겁니다. 주식이 통상적으로 지난 100년간 가장 좋았던 자산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부동산 등등등등 해가지고 배분을 해서 섞어 놓을 때일수록 약간은 줄어들지만 그 수익률은 크게 연평균 수익률을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위기가 왔을 때, 즉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블랙스완이니 아니면은 지난번 코로나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늘어나고 있는 금리 인상 리스크,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가 그대로 올라가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점으로 봐서 그런 위기 시에 얼만큼 변동성이 크고 폭락하는지를 따져보면 그 자산을 우리가 배분이 덜 돼 있을수록 이거를 우리가 위기의 강한 정도를 우리가 Y축에 다시 놓는다고 하면, 다시 쓸게요. 위기의 강한 정도. 이쪽으로 한다면은 주식만 몰빵한 사람은 정말로 vulnerable한 거죠. 약한 거죠. 약하고 자산을 많이 배분할수록 더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수익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수익률은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리스크는 해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이지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크나큰 도움을 받았냐면 스탠포드 대학교 에셋 엘로케이션 강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Asset Allocation 검색해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중국계 임원이 그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수학적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몰빵 투자를 한 사람은 수익률은 크지만 이 변동성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사실은 승리하는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 배분을 통해서 be diversified. 배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폭락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폭락에 견뎌야 되는가? 이 이유는 be diversified, diversification의 이유 바로 stay invested, 자산을 보유하기 위함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자산을 fluctuation 큰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올라가면은 조금 올라가면 다시 무서워서 팔고 그리고 고점에서 잘 팔았다고 칩시다. 고점에서 정말 잘 팔았어요. 근데 이쯤에서 다시 사겠다고 하면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서워서 이때 팔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가면 이걸 사람이 못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판 가격과 산 가격 이만큼을 더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장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 stay invested 하기 위함은 우리가 great 컴퍼니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미 great한 컴퍼니가 유지해서 great 컴퍼니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good to great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짐 콜린스의 책처럼. 그러면 great에서 또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전체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스톡 마켓,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머물고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정확히는 사실은 99% 과장이고 95%의 경우는 자산은 횡보하거나 떨어집니다. 5%의 기간, 1년 연중 5%의 기간에만 폭등을 하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이라는 시장은 시장에 에서 가치를 평가받고 급증하는 그런 구간들이 놓치게 되면은 나는 수익률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떤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타이밍을 알아서 언제든지 이때 딱 들어와서 이 수익을 먹고 떨어질 때는 팔고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해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있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에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stay invested 하기 위해서는 fluctuation을 보통 사람 멘탈로 못 견디기 때문에 그 반대로 fluctuation을 못 견디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은 이렇게 진행된 자산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거용. 그리고 반대로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면 이건 주거용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미국 장기채라고 하면은 미국 장기채는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전체적인 그래프는 우상향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리스키한 에셋에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기적으로요. 자, 그러면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가 이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Asset Allocation. 자, 그러면 이 allocation이라는 rebalancing도 있겠고요.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리밸런싱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asset, 자산 중에는 주식, 채권,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real estate, 환율, forex, fx 등에 대한 역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각자에게 좋은지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적인 성장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안정적인 채권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미 배당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은 안정적인 채권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의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그때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자산별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